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문화 트렌드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넘어 한글과 K-푸드, K-방역 등 다양한 범위의 한국 문화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글은 한국 문화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지역 충주에는 이 한글에 대한 열정 하나로 30여 년간 수천여 점의 한글 관련 자료를 수집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주 우리 한글 박물관의 김상석 관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관장님께서 몸담고 계신 이 한글 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한글 박물관을 소개하자면은 2009년도에 국토의 중심골 충주에 2009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박물관입니다. 국가보다 5년 앞서서 2009년도, 그러니까 국립 한글 박물관은 2014년도에 용산에 문을 열었죠. 네네. 그리고 제가 30여 년 동안 수집한 것을 일일이 5천여 명 이상 이렇게 좀 모아서 해마다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5천여 점이 넘는 자료들을 직접 수집을 하셨을 정도니까 관장님의 한글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데요. 그렇더라도 박물관의 테마를 특별히 좀 한글로 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가르치고 또 바른 소리는 우리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는데 조선시대 양반들의 글이기보다는 민초들의 글이었었어요. 문명자가 많기 때문에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사실 그 양반들이 한글을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글을 하나하나 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생활 속의 한글을 찾아보자 해갖고 40여 년 가까이 수집을 해서 2009년도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늘 사용하는 한글을 테마로 하는 박물관이라는 것이 좀 관람객들에게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이제 사람마다 다 반응이 틀리죠. 네. 이제 그 중에는 이 귀한 한글 자료를 수집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해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생활사 자료를 쭉 하다 보면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이야기해주고 네. 또 어린이들에게는 처음 보는 한글 자료가 그 부모님들과 함께 이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직접 설명해 줄 수도 있는 추억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공간이다. 네. 그럼 관람객들을 위해서 수집하신 전시물들에 대해서 일일이 좀 설명도 해주시고 또 어떻게 자료를 구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우리 한글 박물관의 소장품은 다른 박물관은 큐레이터라 이런 분들이 설명을 해주지만 우리 한글 박물관은 제가 30여 년 이상 발로 뛰고 수집한 거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어떻게 구입한 거고 감동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직접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박물관 개관 이후에 해마다 특별한 테마를 잡아서 전시회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한글을 테마로 한 특별전을 열게 된 배경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1983년부터 수집을 시작하기 시작해서 목표는 10권 정도의 그 책을 도록을 내고 가자 이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년째인데 하다 보니까 유물도 많고 앞으로 더 20권, 30권의 그 책이나 도록을 내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자, 지금까지 연 특별전들이 다 기억에 남고 또 애착이 가시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대표할 만한 전시회를 꼽는다면 좀 어떤 것이 있는지 테마와 함께 전시회 내용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한글 박물관에서는 해마다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우리 박물관 소장품만 가지고 1회에서 2회씩 특별전을 하는데요. 2013년 전
특별전 한글 음식 방문전이라고 시작을 해서 네네. 한글 음식 방문이 뭐냐면은 책 제목이 한글 음식 방문이에요. 거기에는 52가지의 음식 조리서 레시피가 정해져 있는데요. 써져 있는데 뭐 열구자탕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열구자탕이라고 저는 처음 사실 듣죠?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우리 순우리말인데 네. 그게 신설로 유래해요. 양반이나 궁중에서 이렇게 신설로를 열구자탕이라고 하고 네. 또 그중에 이제 과자 만드는 거라든가 네. 술, 약과 이런 만드는 것이 총 막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순창 고추장 방문이라는 책은 네. 전국의 음식 방문이라는 책이 레시피가 있는 조리서는 22종까지 발견이 돼 있어요. 22종 우리나라에 그중에 하나인데 순창 고추장 방문은 고추장 만드는 방법은 유일하게 우리 소장하고 있는 음식 방문 책에 이렇게 레시피가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대는 한글 고소설전,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이런 종류의 소설전을 충주에서 열다 시작을 했고요. 고소설. 예. 2015년대는 조금 이따 이제 해주 도자기도 나오겠지만 네. 도자기에 한글이 써 있어요. 교훈적인 이야기라든가 뭐 쌀독이라 글씨가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특별전을 2015년도에 했고요. 네. 또 2016년도에는 저희가 영국 런던에 가서 국제 고서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 사비를 들여서 한 5일 정도 하고 왔는데 그때 반응이 참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한류 문화라는 것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주에서 한국 선비 문학 축제가 열렸었는데 네. 그 한글 선비가 만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영주에 가서 초대전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대는 우리가 늘 아리랑이라고 한글 아리랑이라는 특별전도 열었고요. 또 2018년대는 우리 한글박물관의 그 한글 5,000점 중에 100점을 선정하여 백선전을 또 특별전을 했고요. 네. 또 2019년대 두 번째는 3.1운동 100주년 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이라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애국지사라든가 이런 분들 거를 또 전시를 했고 그 다음에 남과 북이 하나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라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와 올해 박물관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텐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특별 전시회는 빼놓지 않고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전시회들이었을까요? 예,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제가 이 한글 사랑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한글이 목숨 최현배 해갖고 이분이 서거 50주년이었어요. 서거. 그래서 이분의 뜻을 높이 기리고자 해서 특별전을 열어드렸는데요. 네. 그 자료 중에는 아주 우리가 중요한 1937년도에는 우리말본이라든가 40년도에는 한글갈 또 그리고 글자의 혁명이라는 1947년도 그리고 한글의 중시조라고 하실 수 있는 주시경 선생님의 국어 문전 음악 소리 그리니까 거기에 관련된 책, 또 육일준 선생님의 대한문전, 또 지석영 선생의 언문 등 200여 점을 전시하였습니다. 올해도 그럼 특별전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올해도 지금 준비하다 막 왔는데요. 올해는 그 공안과 공병우 박사님 서거 27주년 기념으로 공병우 타자기, 타자기하면 공병우 타자기가 굉장히 삼벌시고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네네. 그분이 진짜 굉장히 소중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흰지팡이, 맹인들의 흰지팡이도 개발하신 분이고 안과의 시력 측정하는 것도 이렇게 다 개발해서 보급을 하신 분인데 이분을 기리고자 타자기부터 이분도 또 사진을 또 잘 찍었어요. 그래서 사진집도 내고 또 이분에 대한 것을 일괄로 해갖고 이번에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솔 최연배 선생은 한글 독립투사라고 불릴 만큼 뭐 한글과 한국을 사랑한 국어 학자인데 예. 그런 분을 테마로 한 특별 전시회 그리고 공병호 박사로 또 테마를 한 특별 전시회가 있어서 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고 또 소중한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주 우리 한글 박물관의 김상석 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부터는 한글 자료 수집가로서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한글 관련 자료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되셨을까요? 예, 저는 취미가 박물관까지 이어오게 된 동기가 됐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 수집왕이 우표였었어요, 우표. 이제 우표를 수집하고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라든지 게임기가 없었습니다. 예, 뭐 점심 때 되면은 우표를 사러 점심 때 밥을 굶고 뛰어가서 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마력인 것 같습니다. 취미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표하고 화폐를 수집하다가 자연스럽게 고서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책으로. 그래서 83년 당시에는 제가 그 홍길동전 아까 전시했다고 한 그 반각본이라는 건 뭐냐, 반각본이 2만 원 정도 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가는데 그 이야기, 옛 이야기, 옛날에는 그 전기서라고 그래갖고 글을 물론 문명자가 많기 때문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주머니 할머니 모아놓고 책을 읽어주던 전기수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1973년도까지 그런 일을 전기수들이 있었어요.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농사진 곡물이라든가 고구마나 감자로 이렇게 해서 줘서 했던 전기시설이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관심만으로는 그 많은 또 한글 유물들을 수집하기에는 좀 경제적인 부담도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좀 하셨는지 또 수집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야기 들려주시죠. 지금도 그게 아이러니하게 큰 문제라고 저는 제가 우리 한글박물관을 12년째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디 지원 안 받고 제가 자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후대에는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런 뭐 높아심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유물을 구입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생활 속에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달려갈 생각입니다. 네. 자,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수집한 한글 자료들 가운데 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고서나 고문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소장품들 중 몇 가지를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장씩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사진은 고서로 보이는데 5권이나 되네요. 좀 어떤 책인가요? 예. 저 부장 양문록이라는 책인데요. 저거는 그 고전 가문 집안 소설로 그 부씨하고 양씨에 관련된 고서 필사본이에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쓴 건데 저 책이 부녀자의 연애라든가 혼사 갈등에 관련된 것을 쓴 건데 저게 우리나라 유일하게 한 질뿐이 없는 거예요. 2권도 없는 책인데요. 그래서 저게 아주 소중하다고 저는 저는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중한 책이다. 예. 자, 저희가 이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또 사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이는 고서는 꽤 훼손이 돼 보여요. 뭐 그만큼 좀 오래됐을까요? 예, 잘 보셨습니다. 저 중용 언해른 책은 1590년, 그러니까 임진애란이 1592년에 일어났는데 임진애란 일어나기 2년 전에 찍은 책인데 금속활자예요. 청주가 직지의 고장이잖아요. 그쵸. 금속활자로 찍은 책인데 아주 귀한 책입니다. 저거는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28자 중에 4자가 있잖아요. 아래아라든가 뭐 여린혓,
뭐 반시옷 같은 게 저 책에는 요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이것이. 네, 알겠습니다. 1590년도. 1590년도.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 이태 전에 나온 책입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또 세 번째 사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라기보다는 한 장의 고문서 같아 보이는데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 고문서는 진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건데요. 경자년이니까 보면은 경자년 4월 초 3일이라고 숙이라고 써 있죠. 네네. 이게 고어체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1780년대에 나온 고문서인데요. 이 기근이 들어서 나라에 뭐 우리도 지금 이제 뭐 전답 시설이 수로 시설이 좋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다 천수답이었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2년, 3년 계속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녀 박사애라는 그 엄마가 딸을 방매하는 문서예요.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면은 네네. 경자년 1780년 4월 초 3일 수기하고 소녀 연이은 흉상을 당하였고, 흉상이라는 건 기근이 들어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당하고 서방도 없어요. 죽어서. 서방도 죽어서 없고 의지할 수 없는데 자식을 데리고 다니면서 구걸하여 빌어먹으니 자식은 어리고 이제 여럿이니까 자식이 어리고 얻어먹을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에 생각하다 못하여 이 몸의 딸이 쌍내예요. 쌍내 이름이. 네. 천민이니까 그 당시에 참 어렵게 쌍내 일구를 구할노비로 구할이라는 거면 입이라도 하나 돌고 싶으니까 당신 집안에 바쳐올 테니까 좀 맡아주시오. 그리고 그 후에 친척 중에 말이 있거나 왜 우리 조카 딸을 갖고 갔냐 이런 식의 말이 있을 경우에는 이 증거를 삼아서 이 수기를 증거로 삼아서 영영 댁에서 차지하시고 후수생이냐면 쌍내 시집간 쌍내가 모섬으로 팔려간 쌍내가 자식을 또 낳아도 아울러 댁에서 차지하라고. 그러니까 그 노비를 대물리면은 그런 눈물 어린 그런 노비 문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수기 주하고 오른쪽에 손도장이 찍혔는데 엄마 박사의 손도장을 찍은 거예요. 진짜 이것은 어느 분께서 뭐 연극식으로 해도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박물관에 오면은 이것을 아이들한테 교육용으로 써요. 엄마 아빠 손잡고 오면은 읽어주면서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 얘들은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쵸. 너무 그냥 이씨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몰라요. 교훈적인 이야기고 진짜 눈물 어린 고문서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마음 아픈 고문서까지 쭉 함께 했는데, 찡하죠. 자, 국어학이나 국문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뭐 설명해 주신 자료들만 봐도 굉장히 귀중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자료들을 수집하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꽤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또 그만큼 보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특별전을 열면은 어떻게 한 번 더 잘해볼까 해서 없는 거 있는 거 해서 좋은 자료를 구하러 전국을 또 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 찾아주시는 분들도 같이 이 보람이라는 것은 제가 어렵게 수집해서 특별전을 열 때 아유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할 때가 보람을 느끼고 또 이 학문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학자분들도 많이 오시죠. 이제 자료 제공을 저희가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이 결과물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부장약문 아까 5책은 석사, 박사 논문이 나와 있는 거고 또 효의 정충 예래하는 이 박사 또 책이 저희가 40여 년을 모으다 보니까 아주 귀중한 책이 많이 유일본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박사 학위 논문집이라든가 석사 학위집 논문을 보내올 때 또 거기에 관련된 선물을 작은하게 성의를 표할 때 그런 때 굉장한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계속 서로 유지하고 또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간 강사 때라든가 힘들 때 그분들이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귀한 자료도 좀 제공해주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 뭐 학술지에 뭐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때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 모두가 국문학의 기초가 되는 귀중한 자료들이라서 뭐 한글 연구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고서나 고문서뿐 아니라 한글 생활 자료들도 많이 소장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자료들을 저희가 또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면서 설명 또 이어갈게요. 자, 첫 번째 사진은 도자기에 한글이 새겨져 있는데요. 좀 어떤 자료인가요? 예, 이 도자기는 한 120년 된 해주 도자기래요. 해주 도자기는 항해도 해주 지역, 네. 그쪽에 물산이 풍부하고 했기 때문에 쌀독인데 같은 한글이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네. 많은 금전보담도 또 비난한 하목만 못하도다. 무슨 뜻이냐면은 재벌이 돈이 하도 많아도 가진 건 없지만 가정이 화목하면 최고고 또 그리고 없는 생이라도 합의만 하면 만금 부자를 이길 수 있어. 그 글귀가 써 있는데요. 네. 서로 가진 건 없지만 부부라든가 결혼할 사람 합치면 합의만 하면은 만금 부자, 재벌도 이길 수 있어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젊은 친구들이 연인들이 온다든가 그 가족이 오면 저걸 꼭 사진도 찍어주고 앞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네. 읽어보라고 제가 크게 해요. 의미 있는 그런 멘트네요. 예. 자, 저희는 계속해서 또 두 번째 자료 화면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사진은 수선전도라고 써 있는데 어느 곳의 지도라고 볼 수 있죠? 이 수선전도는 네. 머리수 이제 한문으로 썼는데 착할선, 운전할 전자, 그림도인데 서울 지도예요. 서울 궁궐 사대문안 지도인데 이렇게 한글로 된 서울 지도는 우리나라에 딱 2장뿐이 없어요. 그만치 귀하고 소중한 자료입니다. 네. 한글로 지명을 다 쓰고 해서 한 건데 아주 굉장히 귀한 자료죠, 이게. 제가 오늘 뭐 귀한 자료를 이 자리에서 다 만나고 있네요. 예. 자, 저희 계속해서 다음 사진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보아하니 항공 점퍼 같아요. 근데 점퍼 뒤에 한글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은 남북을 하나로 할 때 제가 그 지인을 통해서 그 사진하고 미국에서 입수를 한 건데요. 네. 저게 6.25 당시에 미군 공군 비행사가 입던 자켓이에요. 가죽 자켓인데 뒤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추락을 하게 되면은 나는 미국 비행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써갖고 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저를 죽이지 말고 이제 뒤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한국말이 안 되니까 영어뿐이 모르니까. 그래서 죽이지 말고 가까운 미군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큰 살해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목숨을 건진 그 점퍼라고 보시면 돼요. 공군. 목숨을 건진 그분 점퍼. 당시에 그 이름하고 이거 다 써 있어요. 그 소속하고. 저희가 이렇게 또 총 3장의 사진들, 자료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흥미롭고 또 관심이 가는데 뭐 한글 박물관을 찾아서 직접 보는 관람객들에게는 정말 즐거운 놀이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귀한 자료를 수집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건 참 좋은데요. 정작 가족들의 입장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얘기만 들으면은 그런 말씀 들으면은 네. 지금도 늘 미안한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면 집사람한테는 경제적인 거 이런 것도 맘대로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유물이 어디서 나왔다 뭐 잠 안 자고 나가서 구입을 하러 다니고 네. 또 아이는 아버지라고 아침에 일찍 저 새벽같이 움직이니까 또 저녁에 늦게 들어오니까 그게 지금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뜻있는 일을 하니까 지금은 뭐 집사람이라든가 아이들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같이 동참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글박물관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떤 체험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이제 궁중 윷놀이 채색하는 궁중 윷놀이판이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그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넣어갖고 우리 박물관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채색 체험이라든가 미술 쪽으로 하면 아이들 정서적으로도 좋고 또 그리고 한글 문패 체험이라고 그래서 지금 한글 문패들은 많이 없잖아요. 한문으로 했는데 그 자음 모음을 저희가 28자, 뭐 지금 24자 쓰는데 안 쓰는 4자까지 해갖고 붙여서 체험해서 갖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판 체험이라든가 뭐 제가 다양하게 지금은 한글 쿠키도 만들고 직접 와서 그런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특별 전시회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전시회 계획 중에 있으신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 유물이 아까 생활 속의 한글이라고 했듯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판, 한글 간판전을 열려고 기획하고 지금도 그 편집하고 있는데요. 요 간판이라는 것이 보면은 개항기에 뭐 조선시대도 음식 간판이 있지만 개항기에 일본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런 영수증 간판이라는 뭐 들어왔다는 것부터 해서 뭐 은단이라든가 석유의사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에 관계된 거. 그래서 한글 간판전만 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고 또 한글 간판전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새 뭐 네트로 옛 것을 많이 하는데 젊은이들한테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놨어요. 종수로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동안 수집해 오신 한글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뭐 애정과 자부심이 크실 텐데요. 이 자료들을 활용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 국토의 중심인 그 충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더 큰 저희 사실 박물관이 너무 좁습니다. 유물에 비해서 전시 공간이 한 75평 정도 되는데 또 앞으로 꿈이라면 확장을 해서 한글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한글 전시도 하지만 공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계속 무료로 전시 공간을 대여해서 한글을 무료로 나눔을 할까 이런 계획을 꾸고 있습니다. 그게 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예,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뭐 BTS가 한글을 갖고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이 한글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사랑하고 배울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해서 한글이 진짜 보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국가에서도 좀 알아주고 또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요새 애려 조어 많이 쓰는데 그것을 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좀 덜 쓰고 우리의 한글을 더 뭐 한글 사랑 나라 사랑이라도 있듯이 그렇게 한글 사랑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주 우리 한글박물관의 김상석 관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개인의 의지로 수집해온 자료들이 우리의 소중한 한글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는데요. 김상석 관장의 이런 행보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한글을 전 세계로 알리는 데 중요한 가교 역할이 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